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처님 가르침이 중국을 통해 대승불교의 형태로 전해졌기에 인도에서 발생하여 동남아를 비롯한 스리랑카 쪽으로 발전한 남방불교와는 경전이나 수행 전통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수많은 불보살님이 장착된 대승불교에 기반한 기도 발언은 브라만교를 시원으로 하는 힌두교와 더 닮아 있다는 것이 불교학자들의 통일된 의견인데, 우리의 전통 사찰이나 암자에서는 음력으로 초하루와 보름을 비롯해서 약사제일, 관음제일, 미타제일 등등의 기도 법회가 일반적입니다. 불보살님을 모신 전각이 많으면 기도 발언의 종류도 이렇게 늘어납니다. 전국 각지의 천년 고찰들이나 이름이 낮거나 아니거나 인연 따라 기도 도량으로 삼고 있기에 소속 종단이 다르더라도 조계종, 태고종 이렇게 많이 다르더라도, 특히 법상종, 우리 월강사 다르더라도 사찰 간의 경계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정말 불교의 큰 장점으로 천년 고찰에서 드리는 정성이나 이렇게 작은 암자고 사찰에서 이렇게 올리는 기도 발언이나 기도의 공덕이나 가피 면에서는 차이가 없게 됩니다.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며칠 만에 뵈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 네. 예. 월강사 윤석열 대통령의 촛불은 네. 팔만 대장정 힘차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촛불은 끊임없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안 본 사이에 촛불이 무려 7자루나 더 켜져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네. 특이사항이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촛불이 있는 반면에 네. 그 이후에 보니까 태영호 전 국회의원, 네. 지성호 전 국회의원, 그리고 박충건 현재 네. 국회의원, 네. 그다음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이제 좀 이 촛불의 기도가 좀 다행이기 시작하네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촛불까지 있습니다. 네. 자, 이 안본사의 7자리의 촛불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저희들이 설명해드리고 네. 다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9번. 네. 네. 빈 릴레이. 예. 여기 청정하고 향기로운 초를 올리오니 부처님 자비로서 살펴주시옵소서. 사회생활 원만 성취 발언.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시험도 보고 승진도 바라보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면접도 보고. 그런 총체적인 발언을 한 것인데, 이 69번은 333으로 쭉 펼쳐지기 때문에 반드시 조상님께서 도움을 자손한테 펼치리라고 봅니다. 이 69번의 9의 함수에 관계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건명 박규빈님에 대한 이렇게 발언을 적어서 같이 올렸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70번, 드디어 네. 이제 70번째로 넘어갔는데. 네. 여기 김민영님, 하나 속에 일체이고 일체 속에 하나이며 부처님의 해인삼매 열부처님의 보현보살 대성인의 경계일세. 여기도 법성계에서 좋은 몸길을 갖죠.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과 함께 이 집안에 그냥 원만합니다. 원만한데 대통령의 기초를 올리면서 또 가정사에 그냥 특별한 건 없어도 이렇게 그냥 원만하게 발언, 그러니까 초에 올리는 의미에 참여를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올려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어쨌든 70번 때는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예, 있습니다. 칠성별. 예. 칠성, 북두 칠성. 예. 예. 그래서 이제 칠성 기도에 강한 기운을 네. 받을 수 있다라는 예. 이 7단의 숫자들. 예. 75번까지 가 있습니다만은 이 77번이 이제 7단위에서는 77번이 최고의 숫자인데 예.
77번을 또 누가 잡을지도 관전 포인트네요. 예, 그래서 네. 69번, 70번은 올해 음력으로 10월 달에 집안에 좋은 경사가 있을 겁니다. 요 두 분들 번호가요. 69, 네. 70은. 네. 자, 그리고 네. 71번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릴레이 촛불 밝히신 김말순 님이시네요. 네. 김말순 보살님. 네, 아주 1번 새로운 탄생이기 때문에 이 71번에 함수되는 거는 이분이 장수를 하십니다. 그 71이 그러니까 1이 그 탄생이니까 예. 7성 예. 둘의 탄생이고 7성별의 탄생이네요. 예. 장소리네. 예, 그래서 옛날에는 60을 환갑으로 했을 때 60까지 살면은 꽤 오래 산다고 했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한 30년은 앞으로 끄떡 사실 겁니다. 새로운 탄생을 칠성줄에서 의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그 신부님이 강의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유명한 신부님이. 그런데 그분도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앞으로 계속 굉장히 많이 사실 거니까 지금부터 직장을 다니든 뭐들 하든 막 자손들한테 돈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 꾸준히 좀 모아 놓으십시오. 목소리를 들으니까 차분하시고 아주 건강에 별 이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최고의 복입니다. 네. 네. 자, 이제 71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릴레이 예. 촛불입니다만은 예. 이 72, 73, 74, 75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예. 이 태영호 예. 전 겁니다. 국회의원, 예. 그다음에 지성호 전 국회의원, 네. 이 박충근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네. 그다음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네. 전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네. 촛불을 밝혀주셨습니다. 네. 자, 근데 이 네 자루의 촛불을 밝혀주신 분이 우리 그 일심무실 보살님이시라고요? 네. 역시 우리 일심무실 보살님이 이 보는 시야가 틀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예급이 달라 보입니다. 네. 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뭐 지장 보살도 밝혀주고 하셨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북한에서 아마 이 탈북한 정치인들, 뭐 태영호, 지성호, 박충근 의원은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들이죠. 예, 이런 분들의 아마 촛불을 밝혀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의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북한 정치인들에게 뭔가 응원도 하지만 기대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일신무실님은 옛날에 왜 고구려 때인가 고려 때 천추태후 있죠. 천추태후 예, 무술도 썼던 분. 예, 그분의 집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이 어떤 나라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고, 또 제가 볼 때 이렇게 나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자손도 그냥 무탈하고, 또 집안에 특별히 원하는 게 그냥 무탈하다는 어떤 경지, 칠이니까 그렇게 느끼면서요. 여기 여기 국품, 상품 상생하시고 무량중생 제도하여 모두 함께 성불하세. 여기 무량중생 제도하여 이렇게, 그리고 모두 함께 성불하세. 여기 또 이 72의 숫자는 2라는 숫자는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변화가 무쌍한 분이죠. 이 태영호 이분은 정말로. 그래서 이 영과 호의 반열에 이 72라는 숫자는 7의 조상님의 기운이 함께 했는데, 이런 경우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도 왜 김춘추 역사 보면은 신라 간자가 고구려로 갖다 잡혀서 김유신이 뭐 어떻게 해서 빼내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같이 함께 있었던 생활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시무시일님하고. 그래서 김유신이가 고구려 가서 잡혀 있을 때 뭘 어떻게 해서 빼내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변화를 역사적으로 반복이니까 그 당시에도 변화를 겪었다는 걸로 보고, 군대에서는 별이 스타지만 우리 이렇게 민간인에서는 국회의원 배지가 별이 아닙니까? 여기서 별들을 다 달았다는 건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 때도 어떤 장수로서 말 타고 어떤 그런 나라적인
국가적인 기운에 왔다 갔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72년을 보니까 이분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호랑이 띠더라고요. 62년생. 62년생 호랑이 띠면서 영호, 호와 같이 우리가 호랑이 호자를 쓰지는 않았겠지만 호랑이와 같은 어떤 기운을 품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한국의 남한 사람 중에 가장 이렇게 좀 높다면 높은 직급으로 올라갔죠. 국회의원하고도 그 직책이 이름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무처장이라고 이렇게 현재 나와 있더라고요. 저기 예. 그 민주평통의 사무처장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입니다만은 차관급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북한에서 탈북민 중에 차관까지 간 사람은 이분이 최초의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태영호는 네. 대부분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정치인들이 비례대표를 받습니다. 근데 이분은 유일하게 지역구를 받아서 당선됐습니다. 강남에서. 네. 예. 자, 그리고 73번 이 지성호 전 국회의원. 네. 그 이제 잠시 제가 이제 지성호라는 이름을 갖고 이렇게 인터넷을 한번 봤더니 82년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82년생은 개띠, 임술, 개띠기 때문에 이런 80년생 그 73번의 기운, 3번 조상이 돌봐주고 귀신이 돌봐주는 것처럼 산신 할아버지한테 가면 호랑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것이 변화가 돼서 그 개로도 이렇게 표현을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거기 호랑이와 이 노술, 호랑이와 개가 합작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지성호라는 이름이 있듯이 여기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걔는 바로 귀신신이 붙은 겁니다. 지성호에 성호. 그래서 이분도 앞으로 펼쳐질 일이 더 좀 강하게 펼쳐진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내년도 그 말띠해에 합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음력으로 2월 지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어떤 자기가 하고 있는 활동의 영역이 더 확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7의 3의 숫자라는 2라는 숫자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2년만 지나면 저는 이분 이름 몰랐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분의 활동 영역이 대단히 이렇게 커져가지고 어떤 사명감에 의해서 좀 포괄적이고 좀 더 자세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번호가 73번에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지성호 전 국회의원은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대표적인 인권 운동가이고 사회 운동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인권 운동가, 사회 운동가를 내년 음력으로 2월부터나 아니면 햇수로 2년 후부터는 좀 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봅니다. 두고 보십시오. 본인도 이거 방송 보시면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본인 스스로도. 네, 그리고 이제 74번 박충건 의원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충성 충사를 쓰고 권세 권자를 썼다고 봅니다. 여기 운기에서. 그랬을 때 22대 국회의원이네요. 22대. 네. 22대 국회의원이면서 이게 74는 호랑이띠인데 이분이 75 토끼띠로 호랑이를 이어서 토끼띠가 갈 때는요. 토끼가 약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 호랑이의 기운, 조상님이 박충권, 충성충자의 권세권에 나라에 충성하면은 권세를 바로 끌어온다라는 어떤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일시무시의 릴레이에 74번이 뿌려져 있는데 이분이 좀 섬세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팔자에서 볼 때 섬세함이 있고 남자 박충권 이름은 강하게 있지만 섬세한 얘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예를 잘 쓴다든지 뭐 총을 잘 다룬다든지 아니면 저같이 북연습을 꾸준히 해가지고 악기 같은 걸 꾸준히 해서 어떤 기회 같은 것도 출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75년생이 조금 탐재, 돈에 대해서 탐하는 기운. 그러니까 박충근은 75년생이 아니에요. 86년 1월 14일생입니다. 호랑이띠 그러면 그러면은
86년 1월 14일생이에요. 박충근. 86년, 그러니까 일. 86년 1월 14일이면 아직은 이런 분들은 돈보다는 명예적인 기운에 강하게 와 있습니다. 명예. 근데 명예는요, 돈을 수반을 합니다. 돈도 명예를 수반을 하고 내가 권력이나 어떤 힘이 있으면 돈이 따라붙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쫓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6년 8, 9, 미 2027년 지나 2028년 지나면서는 돈에 대해서 따라오는 기운으로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돈 싫어하는 거 있습니까? 저 법주 맨날 돈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돈이라는 건 건강과 직결이 됩니다. 돈이라는 건 재생 살도 되지만 너무 인색하면 살 맞는 일도 되지만 재생관입니다. 돈은 명예를 동반합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예를 들면 여기 최상목, 조금 이따 나올 사람 최상목, 또 추경호, 또 한덕수, 이런 분들 열심히 공부했지 않습니까? 공부라는 거는요, 특별히 내가 손흥민처럼 운동을 잘한다든지 또 뭐 누구처럼 야구를 잘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기운의 재능이 없으면요, 공부가 제일 쉽다고 합니다. 여기 공부 잘하는 사람들 가끔씩 오면은 공부같이 쉬운 게 없답니다. 물론 폼생폼사 보시는 분 중에 나는 요리로 뭐 또는 뭐 음악으로 이런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부처럼 쉬운 게 없답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여기도 아마 최상목 이분도 공부가 제일 쉬웠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74번 박춘공님 얘기하다가 박춘건 의원님 얘기하다가 이분 얘기하다가 돈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명예의 기운이 86년선 있지만 한 3년 지나면서는 재물, 탐재, 재물에 대한 기운을 강하게 눈을 뜨게 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네. 예, 그러면 아니 지성원이 1982년 4월 3일인데 이분은 그 무슨 띠입니까? 이분이 토끼띠입니까? 82년은 임술, 개띠. 그럼 아까 그 토끼띠라고 했던 사람은 누구죠? 제가 잘못 인식해서 여기 75년 박충건님. 박충근은 75년생이 아닙니다. 예, 지금 86년 제가 잘못 적혀 있었나 봐요. 지금 86년으로 했죠. 예. 그죠? 예, 호랑이띠. 이놈. 예. 예. 자, 최상목 75번 받으신 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예. 겸 대통령 권한대. 이 5라는 숫자가 올해 을사년에 들어와서는요, 딱 편관 7살이라는 기운으로 있기 때문에 경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성을 깨트리기 때문에 나의 명예나 또 나의 자긍심이나 나의 어떤 그거에 경파, 깨짐, 부서짐, 파라는 거. 우리가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탁 유리가 깨지잖아요. 그런 운의 을사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천하 없는 무적도 깨지게 돼 있습니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75번의 경파로서 조금 깨지기는 하지만 법씨는 100억 세계 투루하시고 금빛 광명 온세계를 수놓으시네. 중생의 근기 파라 형상이 보이니 본체는 연화자의 하사 계시네. 이 75번의 본체는 연화자, 이렇게 극하고 아름다움에 있는 사람이다. 여기 75번에 들어있는 거. 그러나 75번을 을사년에 대입을 했을 때는 이렇게 아무리 잘난 사람도 경파, 깨진다. 깨지는 운에는 체면을 부기는 일이 생긴다. 본의 아니게 어떤 조직이나 큰 틀의 운에서. 그래서 뭐 받아들여야지 뭐 하겠습니까? 이런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잘 나가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잘 나가는 건요, 1년 365일에 봄이 있으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오고 그 다음에 겨울이 옵니다. 또 지금 겨울에 있어서 어렵다는 사람도 있어도 조만간 봄이 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보니까, 저도 살아보니까 어른들이 하지 마라, 낮춰라, 교만하지 마라, 너무 인색하지 마라. 너무 인색해서 내가 그때 망하고 깨어지고 나서 내가 그때 망하기 전에 왔으면 내가 너한테 돈을 좀 더 줄 수 있었을 텐데, 천만에 인색한 사람은요, 그때 돈이 있었으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펑펑 쓰라는 게 아닙니다. 자, 젊은이들이 0.2초 백 하나 가지려고 난리들 쳤습니다. 옛날 몇십 년 전부터. 그거 백 하나 명품 가지면 뭐합니까? 명품이라는 건 내 몸이 튼튼해야지 되고, 명품이라는 건 일단 차부터 명품, 신발부터 명품, 옷도 다 명품, 집도 들어가면 다 명품, 이래야지 명품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일상적으로 명품이라고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백 하나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또 구두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강남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저한테 가끔 뭐 얘기가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박사님? 저한테 가끔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요, 강남 가서 무슨 동이지? 그 아파트인데, 음마 아파트 거기 무슨 동이지? 대치동. 대치동 가서 학원 가서 우리 애 공부시킨다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빚이 하나도 없이 집을 살 것이냐 물어보고, 제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명품이 우리 그냥 이런 티셔츠, 남대문 가서 사 입는 티셔츠 입듯이 입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파트 강남 가서 턱 현찰로 사고, 정말 탁탁 애들 학원이고 뭐고, 걔네들 가방 있잖아요. 어떤 애들 뭐 100만원 200만원 학생들이 100만원 200만원짜리 가방 밉니다. 아니 그 명품 말고 학생들 가방도요. 그런 거 못 사줄 바에는 그냥 강북에 계세요. 그리고 그냥 경기도에 계세요. 거기 있으면서 대우받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처음 여기 이제 신반포 사는데, 그때 빵집이 파리 바게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40년 전에 파리 바게트, 저 들었습니다. 파리 바게트 빵인데 파리 크라샹이라는 게 있답니다. 한 군데 있었습니다. 강남에. 조만간에 파리 바게트 빵값이 올라서 파리 크라샹으로 간다고 합니다. 지금 파리 바게트 강남에도 거의 없습니다. 파리 크라샹이나, 그때 당시 그 사람들요, 식빵을 워커힐 호텔 가서 사 먹고, 식빵은 갈비는 조선 호텔 가서 사 먹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저는 쥐 안 죽었습니다. 그때는 젊음이 있었고 또 뭔가 우리 속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남 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빚 없이, 그리고 명품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명품은 일상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냥 명품 하는 거지. 그리고 차 할부하면서 벤츠니 그다음 BMW니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우바흐 현금으로 안 사실 바에는 그냥 우리 현대, 얼마나 차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현대차 사시고요. 참새가 뱁새 따라가다가 어떻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굳어지길 바랍니다. 비 온 뒤에 굳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비가 오면은 새싹은 또 나게 됩니다. 어차피 서울 가서 잘 될 사람은 저기 마라도에서 공부시켜도 서울대 갑니다. 응? 그러니까 너무 그 과외비에 막 저기 하지 마시고, 제발 그렇게 하시기를,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70번대가 제보들어서 75번까지 달렸습니다. 네. 이 70번대 가장 강력한 77번, 어느 분이 77번의 초를 선택하게 될지. 그러네요. 75번까지 왔네요. 네. 아마 내일이면 77번까지 아마 주문을 들어올 것 같은데, 네. 과연 어떤 분이 행운을 잡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예. 자, 오늘 뭐 특별히 보니까 또 지장전에 사과가 안 보인 사과가 올라와 있어요. 네. 사과도 뭐 씨앗도 굵고 한데 네. 왕방울 사과네요. 네. 어마어마하게 굵네. 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네. 저 백중 때 저 시댁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느라고 네. 모든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예. 이 사과를 가져왔습니다. 사과하고 뭐를 가져왔는데 너무 예쁘고 색깔이 붉어갖고 올리고 제가 하나 이렇게 따개서 먹어봤더니 물이 왜 이렇게 많아? 우리의 수분이 70%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강릉에 또 이제 저기도 했지만 이 사과는 당분이 70% 같아요.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께도 제가 이거를 방송으로라도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너무 예. 맛있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우리 법조님께서 사과를 빠게 묻었는데 도대체 어디 뭐 수도로 빠겠는지 아니 망치로 빠겠는지 하여튼 뭐 빠기긴 빠겠다 하는데, 뭐 제발 좀 빠길 때 좀 이재명 정권을 좀 빠기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법조님께서 지금 권성동 국회의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이 구속될 거라고 사주와 일진으로 풀으셨는데 우리 방송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 당시 사주와 일진을 풀었을 때 왜 구속되는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자, 경진 이분이 정해일주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경자, 쥐띠가 경자의 자가 여기 관성, 살아있는 기운, 명예 굉장히 이분도 강하죠. 선이 굵죠. 지금 을류월입니다. 을류월에 이 진유가 자유가 귀신을 먹고 있고요. 월지에서도 진유가 합부를 하면 합부 질기입니다. 여러분 질긴 고기 먹을 때 이빨에 끼죠. 이빨에. 그러면은 병이 드는 겁니다. 이게 병이 드니 수술을 피해갈 수가 없다입니다. 이게 수술. 이거는 생식기나 자기 몸에 수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데 상대를 을류로 봅니다. 을사년에 을류월은 상대입니다. 누구를 안 하고 떠나서 뭐 특검이니 저는 이런 걸 모릅니다. 그냥 상대는 유금에서 유는 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살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제살, 살 죽일 살. 제살은 불안한 마음이다. 태지. 그래서 이런 때는 하프질기. 자, 이빨이 걸려있죠. 자, 누가 낚싯줄을 팍 던졌는데 있잖아요. 낚싯줄이 그물로 안 가고 고기한테 안 걸리고 뒤에 이렇게 했다가 이 눈이 걸린 겁니다. 이게 눈입니다. 눈. 자, 여러분 낚시 몰라도 이렇게 낚시 하잖아요. 이렇게 탁 피싱을 저 물고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다가 뒤에 있는 사람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수술, 내 눈이 걸려 보십시오.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명리는요, 여러분 해설의 학문입니다. 숫자의 학문이면서도 해설의 학문. 어떻게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하느냐. 2 곱하기 2는 4요. 똑같은 4를 놔도 이거는 더하기 4고 이거는 곱하기 4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거는 아니다. 숫자적으로 다 맞는 겁니다. 은유를 해서 그렇지. 그러면 너 깜빡한 가보다는 자, 수술을 피하기 어렵다. 병지. 얼마나 멋스럽습니까? 응? 수술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면 관제구설 12에다 관제구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느냐 아니면은 질긴 고기 먹다 이렇게 뭐 이분이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제는. 예. 재밌게. 자, 어찌됐든 오랑사 법조님의 이 명리학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저희들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네.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보수 진영의 큰 어른들이 등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 두 분이 12년간 앙숙관계였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네. 12년 만에 만나서 악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디서요? 자,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네. 행사장에서 두 분이 만나서 악수를 나누셨는데 네.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주가 어떻길래 이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그 옥고를 치러 하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사실은 또 옥고를 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왜냐면은 두 분이 하이함을 12년 만에 하이를 함으로 내려가지고 이 보수의 대결집하라는 신호거든요, 그게. 네. 왜냐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쌈박질하면 자식들이 불안불안하거든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사이좋게 악수하고 하이하면은 자식들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상 나타났다. 네. 그분이 누구냐? 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다. 네. 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두 분의 사주와 윤석열 대통령 관계가 어떤지 한번 사주 풀어주시고요. 설명을 좀 할게요, 박사님. 예. 여기 금기, 금, 이명박, 금기, 종혁격, 종한다, 혁. 새로이 생긴 질서에 따르고 변화한다는 것으로 가을의 숙살지게 금을 의미합니다. 금.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살이 안 찝니다. 저 이명박 대통령 살이 안 찌고 금일간이 사유축 이렇게 사유축 신유수를 이루면 관살이는 화가 천간에 지지 및 이런 게 안 왔을 때는 종역격이 성립이 돼서 굉장히 위대합니다. 고관의 권력자가 되며 귀인으로 공경받게 되고 이거는 인터넷에 없는 얘기입니다. 식상인 수가 있으면 귀격사주가 되나 단점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단점은 자식에게 나눠줄 복. 화가 자식이거든요. 이분이 화가 자식인데 자식한테 나눠줄 복을 왕창 다 받은 게 혼자. 그래서 자식은 좀 부실하다. 안 얘기해도 될 걸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죽기 전에 록펠러처럼 많은 돈이나 덕을 딱 베푸르면은요 굉장히 좋은 기운이 있고 지금이라도 윤석열을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한다면은 아주 훌륭합니다.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자칫하면 이거 토생금 상관이죠. 식신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많으면은 식신이 많으면은 투간된 식신이 많으면 상관이라고 합니다. 상관 폐인격. 여러분들 팔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관 폐인 잘 모릅니다. 안다고요? 미안합니다. 혼자 잘난 척해서. 만약 이때 7살인 목. 이분요. 목성 박시성요. 조상님께 대대로 감사해야 돼요. 목성. 이게요. 이 책에 내가 책 어디 갔어? 책에 나오는 건데 책 좀 갖다 줘봐. 책에 나오는 건데 조상님을 박씨 목성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까지 가신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 7살이 천간에 투출하면 7살이라는 건 갑오 올림입니다. 대통령 갑오년에 되셨나요? 2014년에 되셨나요? 2013년 계사. 임진 계사 갑오. 13. 이게 13년에 됐어도요. 갑오가 이렇게 투간이 됐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투간이 됐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하자. 이거 기가 막힌 책인데 투간이 됐기 때문에 한데 이게 이제 수나 수면은 최씨나 이랬으면은 파격이 되는 겁니다. 격이 참 좋습니다. 이래서 인성으로 상관을 제어해야 하는데 왜 그럼 어렵게 됐냐? 재성이 인성을 파괴합니다. 이분이 부모를. 그래서 그 운에서 재성이 들어올 때 인성을 파괴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파괴당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여기 토생금 식신 상관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기운. 지난날 같았으면 벌써 2, 3년 전만 같았어도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을사년에 들어와서 음력 8월을 지금 들어오면서부터는 그전 같으면 내가 도와줘도 도움이 안 되는데 지금은 사유 식상관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고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운이다. 응? 이렇게 되어서 그 기운이 식신의 좋은 점 토생금 여기도 종역격이기 때문에 금 이명박 대통령도 윤석열 보면은 좋은 기운으로 흐르고 나도 토생금 이 기운을 내가 생을 해줄 수 있는 좋은 기운으로 와 있기 때문에 파괴되는 나쁜 기운이 이제는 좀 소멸이 돼간다. 그래서 내가 좀 힘을 도울 수 있는 기운으로 와 있기 때문에 뭔가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은 그거를 윤 대통령이 받아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효험이 있는 기도처는 부처님이 계시면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모인 곳이 훌륭한 기도처요. 공덕이 피어나는 곳입니다.
어디든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으니 그저 하심으로 발언을 올리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충정로 월강사 법당은 매월 일요일표를 여는데 기도는 주제에 따라 산골짜기에 있든 큰절이든 도심 속이든 기도 가피가 이루어지기 위한 무슨 특별한 기도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과 담과 이렇게 늦었어도 정성이 해야 할 뿐이니 특히 여러분들 각자 조상님에 대한 향한 마음 또 이렇게 대통령들이 다시 대통령을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가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 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와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예. 청국장에 안 보이길래 예. 다 떨어졌다 가고 했는데 아, 청국장 네. 분말. 예 분말 예. 잠도 잘 오고 이 모든 게 다 좋아요.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명가 010-519-2231